안녕하십니까. 섬유 패션 디자인과 조연경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인테리어 패브릭과 공간 계획이라는 교과목에 혁신 교수법을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했는데 아이스케어 TBTL 우수 운영 사례로 선정되어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은 함께 참여해주신 산업체 전문가분의 공이 크다고 생각하여 제가 발표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혹시 아이스케어 TBTL 교수법 적용에 대해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했던 입장에서의 느낀 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학연계팀 기반 학습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과목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섬유 패션 전공과 또 인테리어 전공이 좀 혼합된 이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전공 지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인테리어 전문 분야에 좀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인테리어라는 것이 상업적 시각이 중요한 분야인데 아무래도 이런 현업에서의 실무를 맡고 있는 이런 산업체 전문가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본 교과목은 전공 심화 3학년의 교과목에 적용을 했는데 심화과정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1, 2학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디자인 과목에서 고객 선정이나 컨셉 선택, 이미지 맵, 디자인, 매핑 이런 식의 이제 과정들을 충분히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좀 더 실질적인 업무 방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좀 더 이제 정확하고 전문적인 산업 현장의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장점들을 이유로 들어서 본 과목을 혁신교수법으로 적용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학연계팀 기반 학습법을 결정하는데 이제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산업체 외부 전문가의 수업 참여 방법,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주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좀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산업 외부 전문가의 참여 방법으로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팀 기반 학습 지원을 위한 피드백, 코칭, 평가 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체 현장 그 기반의 그 실제 교육 내용을 특강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산업체 현장 견학 및 실습을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타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으로는 문제 또는 프로젝트 기반 팀 학습, 그리고 디자인 싱킹 기반 팀 학습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2주차로 운영할지 3주차로 운영할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 기반 학습 지원을 위한 그 피드백과 코칭, 평가, 이 방법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보아오면서 디자인의 피드백이라는 것이 저의 좀 주관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제 제3자의 시각에서의 피드백과 코칭 뿐만 아니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PBL 또는 디자인 싱킹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업체 분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문제 기반 팀 학습을 선택을 했습니다. 디자인 띵킹 같은 경우도 참 좋은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 산업체 분께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 자체에 또 이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PBL 방법을 좀 선택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운영 주수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주차를 처음에 요구를 했었는데
산업체 분께서 좀 처음 시작이라 그런지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신 관계로 2주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 스스로도 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서 본인이 조금 더 이후까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이제 3주차로 진행하기로 좀 결정을 하고, 어, 지금 현재 다음 학기에 대한 수업도 3주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주차보다는 3주차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교수법의 적용 시기는 이론 수업이 마무리되는 중간고사 이후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10주차에 문제 상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11주차에 컨셉에 따른 인테리어 패브릭 디자인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이 이제 문제 상황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이때 산업체 전문가 분께서 추가적인 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지식을 좀 전달한 후에 이를 배경으로 문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본 과목은 팀 구성을 하는 것이 필수인데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또 친분에 의해서 팀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좀 사전에 미리 진행했던 일정 부분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좀 팀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이제 이 고객층을 좀 선택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라이프 스타일 접근법에 의한 고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고객층이 이제 동일한 학생들을 모아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친하지 않은 동료와의 협업 때문에 좀 낯설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수업 자체 진행에는 좀 더 충실한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차시별 강좌 운영 방법입니다. 이 교수법을 운영할 때는 한 차시를 전임 교원이 진행해야 하는데 산업체 전문가를 1, 2차시에 운영할지 2, 3차시에 운영할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 2차시에 설명 포함 코칭 및 피드백을 진행하고 3차시에 제가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수업 끝난 후에 바로 제가 또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권이라던가 동선 안내를 하지 못하는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업이 마무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 수업 같은 경우 특히 건물 간의 연결 통로가 닫혀 있을 수 있으니 주차권을 좀 미리 준비해 주시거나 본관 1층까지의 이동 동선을 사전에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업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 상황 시나리오의 그 내용으로는 이제 먼저 주거 공간으로 좀 공간을 제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패브릭 컨설팅을 의뢰받는다라고 상황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디테일한 그런 시나리오를 좀 각자 설정을 해서 특히 소비자 유형에 따라서 구분된 그런 라이프 스타일 접근법을 이제 기준으로 한번 해봤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고객층의 그런 어떤 선호도라던가 또는 소비 성향의 규모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의뢰자가 지니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성 및 구매 패턴들을 좀 고려해서 주어진 공간에 좀 적합한 디자인을 제안하도록 좀 더 실제적인 접근을 시도를 했습니다. 학습 범위와 목표에 있어서는 이제 첫 번째 인테리어 패브릭 디자인과 공간 계획에서의 그런 프로세스를 좀 과정을 습득하도록 초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컨셉에 맞는 컬러 기획, 그리고 이제 계획된 공간에 적합한 패브릭 패턴 디자인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능력의 목표를 좀 삼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디지털 능력을 겸비한 서무 패션, 텍스타일 전문가로서의 양성을 목표로 이 총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적 맥락으로 좀 보자면 초반에 이제 어떤 인테리어 공간 계획의 프로세스라던가 뭐 또 소비자 스타일별의 접근법, 라이프 스타일 접근법, 그다음에 컨셉 기획을 위한 이미지 키워드라던가 오브젝 콜라주 이런 작업들을 저랑 먼저 중간고사 이전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 분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개념들을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1차적인 디자인 피드백까지는 산업체 전문가 진행을 하고 그 이후 부분은 이제 서브 디자인이라던가 컬러웨이 또는 뭐 디자인 바리에이션 같은 것들을 또 저와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트폴리오 제작 및 평가까지 해서 한 단원을 마무리했는데 결국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요 두 번째 단계를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업의 일부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여줄 때, 그냥 이렇게 좀 중요한 자료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그 상황에서 뭐 그 전주라던가 그쯤에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뭐 당시에는 이게 나 혼자 산다에서 그 나래바라고 해서 네, 이게 뭔가 이사한 이후에 이 안에 인테리어 부분들에서 나왔던 이런 포인트들을 좀 몇 가지 집어냈는데 이때 학생들이 이런 예능이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워했고 수업에 대한 어떤 특정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눈높이에 맞는 트렌드 정보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연령 그리고 그러한 성향에서의 내용들이 이제 실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경우들을 이제 포함하면서 아무래도 학습자들의 공감과 집중을 좀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에 대한 이해가 좀 빨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오늘의 집이라던가 뭐 당근 마켓을 통해서 뭔가 구매하는 어떤 소비 성향의 또 새로운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좀 체감하기에 좋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현재 업계에서 주목하는 트렌드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미래 트렌드를 예상하게 하고 디자인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이끌었던 부분이 학생들에게 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수업에서도 다루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이 이런 사례를 들면서 접근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조금 더 긴장감도 주면서 받아들이는데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이제 개설 이유와 특히 산업체 전문가가 관여했던 주차의 수업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자 개인마다 이미 주제로 선정되는 과제보다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파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데 좀 중점을 두었고요. 또 그에 따른 그런 피드백과 코칭에 의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도 이제 본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만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그런 학습이 아무래도 수업의 몰입감에 좀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수업에 또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실습 주차를 좀 더 확보해서 피드백 사항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 산출에 좀 더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